최근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젊음을 되찾겠다면서 10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 이목을 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노화의 속도 정말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 추석 때 잘 보내셨죠? 추석 잘 보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그거 아니세요? 네, 이번 추석은 같이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한 명만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추석 때는. 네. 그래도 쓸쓸하지는 않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노화에 관련된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 노화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걸리버 여행기가 네?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걸리버 여행기는 거인국과 소인국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라든가 아니면 야우들이 사는 곳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죽지 않은 대신 노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넘으면요. 네. 노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매에 걸린 채로 목숨만 붙어 있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만약 200세까지 사실 수 있다면 사실 선택을 하실 거예요라고 물어보면요.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늙는 건 똑같이 늙는데 네. 그러니까 노인 생활을 150년 그렇죠. 네.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네. 바로 거기에 관계된 책이라 200세까지 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건강하게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그렇게 늙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다. 200살까지 살 수 있다. 네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사과학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노화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책의 영어 원제가요.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Growing Young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직독 지켜야 하자면 젊어짐의 과학과 기술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무병과 장수, 영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과 기술로 풀어내는 거예요. 유사과학이나 민간요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이 작가인 세르게이가요. 네.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투자자예요. 그래서 장수 비전 펀드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노화와 장수 부분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승산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예요. 그러니 마치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야 헛된 투자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그 가운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성립된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정밀의학, 유전공학, 재생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걸러주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 저 뉴스 보니까 무슨 물 마시면은 젊어질 수 있다,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엉터리더라. 근데 4천억 원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을. 그렇죠. 그런 건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하여튼 기술 발전이 의학 쪽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요 옛날부터 부자들이 관심 있는 건 무병장수였습니다. 그렇죠. 진시황도 그랬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기술들은 다 무병장수로 몰려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건 이 돈을 가지고 젊고 오래 사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쓰면서. 네. 오래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투자가 되니까요. 옛날에는 병이 안 나게 예방을 잘하거나 병이 나도 잘 고치는 것만 해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가 발달하니까 그런 건 당연하고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장수나 영노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부자들의 후원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뭐 사기꾼이나 이게 사기인가 과학의 경계점인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수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그게 바로요. 컴퓨팅 능력과 AI가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 나이와 노화의 과정을 규명할 때요. 초점을 네. 두는 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조기 사망 예방, 기대 수명 연장, 노화 역전입니다. 조기 사망은 사고나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사망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발달하고 재난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난 100여 년간 현저하게 이에 대한 발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이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적어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조기 사망은 더욱 줄어들게 될 예정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네. 기대 수명과 노화 역전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남아 있잖아요. 예. 기대 수명 연장은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거죠. 네네. 네. 각종 데이터와 그것을 활용하는 AI로 인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그전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유전병들도 치료가 됩니다. 예.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던 게 사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도 그렇죠. 크잖아요. 네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난 모험이었고요. 그때 또 많이 사망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만 해도 이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병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정복이 된 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또 비디오를 보면 요즘 시청자분들은 애청자분들은 비디오를 아실지 아니 아시는 분들 그렇죠. 많죠. 알죠. 예. 비디오 처음에 딱 상영할 때 보면요.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근데 호환 마마가 그렇게 무서웠던 병이었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호환 마마 같은 병이잖아요. 지금 천연두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는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돼 버렸죠.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병들이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화 역전 같은 경우에는 노화의 기제가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그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체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야마나키 인자 같은 것들의 발견은요. 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이런 거는 네. 질병에 걸려서 빨리 사망하는 사람을 네. 제대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수명을 더 늘려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명을 더 늘려주는 거는 이 책에서는 장수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다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기대 수명 연장은 가까운 미래에 속하는데요. 건강 진단이 간편해지고 정확해지면서 조기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런 거요. 정밀의학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구현하는 겁니다. 지금의 의학은요. 이게 보편적 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나 체격이나 체질이나 병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요. 일관적인 치료법을 행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뭐 여기가 아프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기 체질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기법으로요. 예.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만을 위한 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1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요. 유전공학에서는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려운 유전병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요즘에 유전자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네, 해보셨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 무슨 암이 발병률이 높게 나오고 어떤 네. 건 발병률이 낮게 나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잘 안 맞던데요. 저 했는데 정반대로 나오던데요. 아직 제가 병이 생겼는데 네.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안 해야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 같은 거, 유전병도 어느 정도 일단 그 유전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건 어려운 영역이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걸 치료하는 거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전병이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네. DNA의 어떤 뭐
그 인자가 있다고 하면 네. 그걸 제거해줘 버리는 제거하고 거죠. 바꿔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바꿔서 수명과 젊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재생의학을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게 되고 장기 교체 이것도 가능해지고요. 생체 강화에 대한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기대 수명을 그대로 살게 해주면요. 보통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의 예측이에요. 이런 미래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는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돼지 심장 그 네. 이식한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런 날이 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윤리적 문제만 없다고 하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장수의 먼 미래 이건 언제쯤 구현되는 겁니까? 이 장수의 먼 미래라는 건요.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라든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는 나노봇 같은 것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기계적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서술의 기조를 보면 그런 미래는 한 100년쯤 뒤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근데 우리가 120세까지 잘 버티면요. 그때는 기술이 또 발달해서 200세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네. 먼 얘기인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다 갈아 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꼭 기계같이 사이보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미래는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100년 후에는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도요.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능력에 대한 뭐 이야기가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100년 후에 미래 세대를 은유적으로 예언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런 것들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100년 정도에 40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살 수 있었는데 80세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예. 100년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 그 기대 수명이 100년이 늘어난다. 1년에 1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사망을 따라잡는 게 돼요. 어떡하지? 노후 대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래 살아야 될 것. 그러니까 연금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의료기술이나 바이오기술이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작가가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네. 장수 비전 펀드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건강법, 장수법들 다 통합해서 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뻔해요.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소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요. 다 아는데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도 없고요. 그 무엇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우리가 더 오래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연금 생각하셨듯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